각 시군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자리 수가 적고 근무 기간도 짧아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구 경북 혈액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 저장소인 맥서 추가 건설을 승인했습니다. 지난해 9월 대구시 북구 경상여고 강당에서 발생한 가스 흡입 사고의 원인이 끝내 수수께끼로 남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체 장애인 수에 비해 대상자 수가 너무 적은 데다 일하는 기간에도 제약이 있어 말로만 장애인 일자리 확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지적장애 3급 25살 서모 씨. 민원인을 대상으로 팩스 송신 등 간단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이 반갑긴 하지만 이것도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규정상 2년 이상은 근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걱정 마 되죠, 근데. 이제 뭐 이거 끝나면 이제 일자리 어디 갈지 모르니까 자꾸 찾아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뭐. 장애 정도가 심하거나 기초수급자인 경우 등 일부 예외 조항이 있지만 대부분은 2년 뒤 쫓겨나야 하는 신세입니다. 정도별 장애 유형으로만 봐도 안동시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다 심하지 않은 장애인 수가 3천여 명 정도 더 많습니다. 일자리 수 자체도 전체 장애인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안동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모두 13,000여 명인데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극히 일부입니다. 이렇다 보니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단순히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단순 일자리밖에 안 되는 거죠. 이 자체가 1년 사업이고 1년, 2년 했던 분들은 또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아주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이러면 또 뭐 3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길어야 1년, 2년 하면 또 못하게 되고 이러니까 뭐 장기적인 자활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소득을 보장한다는 사업 취지에 맞게 보다 촘촘한 복지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대구 경북 혈액 수급 위기 단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앞으로 헌혈자가 한 명도 없다면 대구 경북 혈액원이 보유한 양으론 2일도 채 버티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당장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이 수혈이 부족해 일정을 뒤로 미루는 위기도 머지 않았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대구 헌혈의 집 중앙로센터. 이맘때면 한산한 센터가 헌혈자들로 가득합니다. 혈액 수급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헌혈 기념품을 하나 더 얹어준다는 이벤트를 시작하자 헌혈자들이 반짝 몰린 겁니다. 대구는 10일 기준으로 혈액 보유량이 1.4일까지 떨어졌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혈액 적정 보유량은 5일 이상인데 대구는 현재 B형을 제외하곤 모두 2일 아래로 떨어져 비상이 걸렸습니다. 2019년 대구 경북 지역 헌혈자 수는 23만 2천여 명으로 재작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해 만여 명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노인 연령층이 증가하다 보니까 혈액 사용량이 노인 연령층은 많아지고 또 실제로 헌혈해야 되는 10대 연령층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군인 등 헌혈 인구의 약 70%를 10대에서 20대가 차지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대구 경북 헌혈자 중 10대, 20대가 각각 10% 이상씩 줄면서 헌혈자 수가 급감했습니다. 헌혈 인구 구조를 다양화해야 때마다 찾아오는 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한테는 별거 아니지만 남들한테는 중요한 거일 수도 있어서 다른 사람들도 한 번씩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가장 가깝고 쉬운 방법, 헌혈이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오는 7월이면 공원 부지로 묶어놓고 개발하지 않은 땅을 공원 부지에서 풀어주는 공원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대구시는 해당 부지를 지금처럼 계속 공원으로 쓸 수 있도록 어렵게 예산을 마련해 땅을 사들이고 있는데요. 얼마 전 범어공원 땅을 매입한 것을 시작으로 매입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공원 일물제가 시행되면 대구 지역 공원 38곳이 개발 제한에서 풀립니다. 난개발로 도심공원이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 대구시는 고민 끝에 지난해 8월 4천억 원이 넘는 빚을 내서라도 공원 땅을 사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민간개발 3개소를 포함 23개소 538만 5,622제곱미터의 도심공원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공원 일물제 시행이 반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구시가 토지 매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현재 협의 매수 대상 공원 부지는 모두 91만여 제곱미터. 대구시는 이 가운데 최근 범어공원 토지 3필지 28,400여 제곱미터를 사들였습니다. 아직 협의 매수 대상 부지의 3%에 불과하지만 다음 달 나머지 땅에 대한 감정평가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매입에 나설 예정입니다. 현재 1차적으로 감정평가 진행 중이고요. 향후에 2월에 2차적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한 다음에 6월 말에 완전히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입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땅 주인과의 협의에 달렸습니다. 범어공원의 경우 감정평가 동의율이 65%로 크게 증가했지만 감정평가에 응했다고 해서 무조건 땅을 팔겠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정평가를 받아본 것이지 땅을 매수를 하겠다고 매입 절차를 밟겠다고 한 사람들은 그 말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는 7월 공원 일물제가 시행되면 부지 매입이 어려워지는 만큼 대구시는 땅 주인들과 1:1 협의에 나서는 등 매입 작업을 서두를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영천시가 새해 읍면동 방문에 나섰습니다. 지난 8일 화남면과 중앙동을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16개 읍면동을 방문해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습니다.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은 시정 운영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영천시 화북면 수드미 들입니다. 기존 농로가 좁은 데다 영농구역은 넓은데 길은 한 곳뿐이어서 농산물 수송 등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천 1리 마을도 불편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마을의 주요 농로인데요. 급격한 커브길로 경운기 등 농기계가 통행하는데 사고의 위험이 무척 높습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건의했습니다. 자천중학교에서 내려가는 그 양쪽에 보면 이 나무가 많이 있는데 나무가 지금 한 20도 정도 기울어진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은 앞으로 그 풀이 잎이 나고 또 그리고 또 참 뭐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잘 뭐 보호막을 하시든지 제거를 하시든지 해주시면 고맙겠고. 정통에도 있고 대창에도 있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고경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지금 북부 지역에는 없습니다. 이동식 무인 단속기가 2개가 있으나 아무 효과를 없습니다. 사용을 하지 않는 상태고 고정식 속도 위반기 카메라로 교차해 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영천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주민 불편 사항을 바로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계획은 검토 후 결과를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원래 신년 하두는 우리 여민 동락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위대한 영천 건설을 함께 하자는 뜻에서 정했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 하나하나까지 세심히 개선해서 시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겠습니다. 영천시는 지난해에도 건의사항 108건 중 87건을 추진하는 등 대부분 시정에 반영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경주 월성 원전의 핵 폐기물 임시 저장소인 맥스터 추가 건설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의견을 묻는 공론화 등의 과정이 아직 남아있어 실제 건설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고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의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 저장소인 맥스터 추가 건설을 승인했습니다. 한수원이 맥스터 증설 인허가를 신청한 지 4년 만입니다. 기술적으로나 행정 절차상으로는 모든 여건이 갖춰지지만은 최종적인 정책 결정이 안 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게 현 정부의 그 생각이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재검토 공론하거든요.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묻는 작업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지역 실행기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할지 재검토위원회에 계획안을 제출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아직 승인조차 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권한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아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 식물기구에 그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지역 실행국에서 의견 수렴 범위나 실행 방안이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 다 그 회의를 해서 한번 제가 결정해서 존중하겠다는 걸 해서 협약서 내용대로 다 우리는 이행을 했는데 지금 쉽게 말하면 대공론화위원회에서 이거를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맥스터 추가 건설로 가닥을 잡은 원안위. 아직 의견 수렴 첫 발도 못 댄 지역 실행기구. 40년간 표류한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방법을 두고 이번에도 앞뒤 없는 엇박자 정책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지난해 9월 대구시 북구 경상여고 강당에서 발생한 가스 흡입 사고의 원인이 끝내 수수께끼로 남게 됐습니다. 경상여고 가스 흡입 사고 원인 규명 합동조사단은 10일 강당에서 누출가스 시료를 채취하지 못했고 인근 산업단지 주변 모니터링 조사에서도 특정한 원인 물질을 밝히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학교 주변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고 대기질 개선을 마련하라고 대구시와 관계기관에 권고했습니다. 지역의 핫 이슈를 들여다보는 뉴스 인사이드 순서입니다. 대구와 경북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볼까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2020년 대구 새 아파트 쏟아진다입니다. 올해도 대구의 부동산 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인데요. 광고 대행사 에드메이저가 발간한 주택 동향 보고서를 보면 2020년 대구에 공급될 신규 아파트 물량은 모두 2만 8천여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망대로라면 대구에는 3년 연속 2만 가구가 넘는 새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신규 아파트 공급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물량이 많아질수록 아파트가 공급 과잉되진 않을지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모를 미분양 사태로 분양 시장에 찬바람이 몰아치진 않을지 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2020년 대구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황금 돼지띠 효과, 경북 지역 중학교 북적입니다. 지난 2007년은 황금 돼지 해였는데요. 이 해에 태어난 아이들은 재물복이 많다는 속설이 퍼지면서 전국의 출산율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때문에 인구 절벽에 서 있는 우리 지역 경북에서도 평년보다 많은 아이들이 2007년도에 태어났는데요. 이 효과가 23년이 흐른 현재도 나타나면서 2020년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지난해보다 10%나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경북 지역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모두 2만 2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2천 명 정도 많아졌는데요. 지방 소멸 위험 지수가 높은 의성과 청송 이 두 곳을 제외하고는 모든 경북 지역 시도 중학교에 다니는 1학년 학생들이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학생들이 살기 좋은 경북으로 거듭나면서 앞으로도 북적북적한 학교가 지역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다리 절단 사고, 이월드 대표이사 기소입니다. 지난해 8월 대구 이월드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 기억하시나요? 놀이기구를 관리하던 한 아르바이트생의 다리가 열차와 레일 사이에 끼면서 무릎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가 일어나 큰 충격을 줬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9일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이월드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검찰은 또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안전교육과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팀장 등 직원 3명과 이월드 법인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국과수는 정밀 감식 결과 당시 사고가 난 놀이기구는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젊은 청년에게 일어났던 너무나 안타까웠던 사고, 안전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만큼 부족하고 소홀했던 부분들은 잘 다듬어서 2020년 경자년은 모두가 건강한 한 해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뉴스 인사이드였습니다. 아시아 유일 아이스 클라이밍 대회가 청송에서 열립니다. 10일 저녁 개회식을 시작으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 동안 청송 얼음골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세계 순위 1위에서 8위까지의 최정상급 선수들을 비롯해 국가대표 아이스 클라이밍 선수 등 25개 나라에서 120여 명이 출전합니다. 대회와 함께 관람객들을 위한 아이스 클라이밍 사진 전시회와 호디 체험, 얼음 조각 전시전 등도 함께 개최됩니다. 수성빈 예술제와 얼음 썰매장 때문에 수성못을 찾는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수성못 관광 안내소 입구에 설치된 무인 계측기 분석 결과 12월 20일부터 1월 8일까지 20일 동안 지난해보다 5.8배 많은 8만 1,621명이 수성못을 다녀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름다운 밤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수성빈 예술제는 오는 12일까지, 아이들을 위한 얼음 썰매장은 오는 2월 9일까지 운영됩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신임 총장에 이영경 조경학과 교수가 선임됐습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는 제325회 이사회를 열고 이영경 교수를 동국대 경주 캠퍼스 총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이 총장은 1993년부터 조경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과학기술대 학장과 도서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신임 총장의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입니다. 의성구는 설 연휴 기간 동안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컬링 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장하며 브러쉬나 컬링화, 안전장비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용 문의와 예약은 의성군 관광문학과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가능합니다. 토요일 우리 지역은 일교차가 크고 대기질도 좋지 않겠습니다. 자세히 날씨 전해드립니다. 11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한낮 최고 기온은 6도가 예상됩니다.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옷차림을 단단히 하셔서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대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종일 환기를 피하시고 야외 활동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 동안 대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경북 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바깥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며 춥겠고 일교차도 크겠습니다. 건강관리 및 시설물이 동파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빨래지수 높아서 밀린 빨래 하셔도 좋겠습니다. 준비 운동은 먼저 철저히 하시고요. 세차도 꼼꼼하게 하기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